예, 나스닥부터 보시겠습니다. 21선은 계속 깨진 상태로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정인데 좀 계속 급락보다는 약간 미세한 조정 정도 보이고 있고, 아직 61선이 깨지지 않았는데 61선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조금 더 하락 가능성 크게 보고 인버스도 좀 추가할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25% 정도 의견 드리고 있는 상태죠. 21선 회복하면은 20% 정도로 줄이고 다시금 오를 때마다 늘리는 방향 가시고요. 현재 전체 비중은 인버스 비중 한 40% 정도 의견 드리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나스닥이 이 라인 깨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도 말씀드렸죠. 그것하고 요 직선 주세 깨지는 것하고 맞물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버스 비중을 한 40에서 50% 사이로 좀 더 늘리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를 볼 때 어떤 위치냐면은 이런 위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반등했을 때 인버스를 많이 가져가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어떤 라인을 정해서 이걸 깬 다음에 하시고요. 아, 좋다. 이때처럼 이렇게 많이 깨지면은 나는 급락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걸 정하셨으면은 자,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회복하면 인버스를 줄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21선을 잡던 61선을 잡던 크게 쳤으면 깨졌기 때문에 크게 쳤다면은 그렇다면은 회복하면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지 무조건 인버스를 크게 가져간다고 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깼다고 해서 무조건 급락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깼는데 다시 올라섰잖아요.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올라서는 건 여기를 올라서면은 줄이는 겁니다. 사실은 다시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인버스 무조건 줄이는 거예요. 하지만 버블일 경우에는 여기를 끼해서 다시 회복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나가고 급락이 왔죠. 이 기간이 더 길수록 자, 요거는 추세는 한 1년 추세였죠. 근데 이렇게 되면 2년 추세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2년이다 3년이든 그 기간이 점점 길수록 추세를 깨지게 되면은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단기이고 월봉으로 봤을 때 진짜로 저희가 인버스 올인할 시기는 이거 깨졌을 때입니다. 아직은 멀었어요. 이렇게 잡기 싫으면은 이평선으로 이 빨간색 감아 들어가듯이 이렇게 하면 근데 너무 멉니다. 이렇게 잡기는 좀 그렇고 빨간색 감아 들어가듯이 빨간 라인으로라도 했는데 이때 잠깐 위협을 했었어요. 위협해서 조심하자 했었고 그 다음에 회복해서 다시금 인버스를 줄였죠. 그런 식의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때처럼 닷컴 볼 때처럼 이렇게 말아 들어가는 게 깨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사실은 인버스 올인하고 한 1, 2년 기다린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버스 올인하지 말자. 저평가라면은 30%는 투자하자. 인버스 비중 최대로 했을 때 70% 정도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락장에서도 오른 애들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드물지만 아주 드물지만. 나스닥에 대한 거는 별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더 오른다, 더 오른다고 칩시다. 현재 지금 저희가 인버스를 엄청 줄였다가 나스닥을 5%까지 줄였었던가요? 그랬다가 이제 러셀하고 섞는 바람에 나스닥 인버스는 5%까지 줄였다가 저희가 오를 때마다 5%씩 해서 지금 20%까지 늘린 상태고요. 오를 때마다 반등 후에 연초에 인버스 엄청 줄였습니다. 저희는 반등 보고 줄인 거는 신호 나고 줄인 거예요. 신호 나고 줄인 겁니다. 반등 신호 나고 줄인 거고 더 오르면은 나스닥 인버스를 물론 이제 잠시 25%까지 내렸던 건 20%까지 줄인 다음에 더 오르면 오를 때마다 20%, 30%뭐 넘게 되면 40%, 50%까지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관없이 최악의 베어맥기는 이 정도에서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 40% 정도에서 꺾인 경우가 40% 하락했으면은 40% 반등하고 꼬라박이 가장 흔한데 오버슈팅 한다고 해서 이 오버슈팅 한다고 해서 이 정도 보는 거죠. 이 정도 오버슈팅 한다고 해도 물론 코스닥 때는 한 번 더 나왔어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이렇게 설마 이렇게 될까? 이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그 당시 워낙에 시총이 작았고 어차피 나스닥은 시총이 크기 때문에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걸 넘는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이 정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여기를 넘는 게 더 많냐, 못 넘는 게 더 많냐고 하면은 못 넘는 게 더 많습니다. 여기 더 오르더라 여기서 이 사이에서 꺾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슈퍼버블이 다 못 넘었어요. 이런 모습을 하고 나면은
코스피도 21선은 회복하려다 못했어요. 장중에 노란색이 21선인데 21선 맞닿아 있고 61선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나스닥과 함께 떨어진다, 그럼 추가 조정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 형태처럼 더 조정 나오다가 조금 더 후에 반등한 형태, 그러고 끝나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CPI가 좋게 나왔는데 나스닥이 다시 장중에 오르다 떨어진 거 보고 이제 멘붕이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채권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죠. 이게 모두 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 파생 때문에 그래요. CPI 좋게 나와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CPI는 단기적인 예측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금리가 인하되면서 주식은 더 떨어지는 경우도 가끔 먹을 때 있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개인이 지금 베팅하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채권마저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개인들이 어떻게 많이 복주하느냐, 그 반대로 예상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이평선 가지고 인버스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자꾸 비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은 2008년도에도 뭐 지금처럼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전망 얘기하고 뭐 별의별 지수 뭐 CPI니 뭐니 뭐 채권 금리니 경기 침체가 오니 많이 또 뭐 이거저거 뭐 그게 맞았느냐고요. 안 맞았다. 차라리 이평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기준으로 선을 긋고 회복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비중 조절한 사람이 그 하락을 안 당했다. 코스피는 만약에 여기서 꺾인다고 하면은 지난번 여기 어디냐면은 2007년 고점입니다. 2000년이 아니 2017년 고점입니다. 2017년 고점까지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 뭐 요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좀 적어요.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은 사실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지금 21선은 깨진다고 회복을 시도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요거 깨지면 안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안 좋습니다. 요거 깨지면. 요거 깨져도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할 수도 있죠. 이렇게. 요걸 기점으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꿀렁꿀렁 할 수는 있는데, 코스닥 150도 아직도 추세 라인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닌데 쌍봉이 기분 나쁘다고 말씀드렸고, 윗골에 달리는 기분 나쁘다고 말씀드렸고, 윗골에 달린 이유가 지금처럼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주식 선물 상위들이 방향전환하기 위해서 반대 매매 시키는 거다 말씀드렸고,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주식 선물 만기가 지난주에서 넘어왔는데 이후에 얘네들이 본격적인 하락으로 만들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 라인 정도를 지지하고 반등한 액션을 조금이라도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만들고 꼬라박을지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에도 뭐다 코스닥 인버스를 개인들이 처분하는가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구장창 매수하던 코스닥 인버스가 이제는 매도로 들어와 있다고 하죠. 그게 금요일입니다. 한번 5일간 정도 봤을 때 개인들입니다. 개인들 코스닥 인버스가 상위는 아니지만 이제 매도를 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손절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개인들 코스닥 인버스 매도가 좀 더 커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지 좀 고점을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왔으면은 떨어지도 모르는 개미들은 이제 겁먹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이 다시 올라도 겁먹고 줄일 거고요.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포스코 홀딩스는 5일로 봐도 그렇고 한 달로 봐도 그렇고 계속 매도 상이거든요. 6개월에도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까지 여기 상이 들어온 애가 좋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긴 기간에 상이 들어온 애가.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반등도 오고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보시면 완전히 때가 되면은 떨어진다. 오히려 외국인은 6개월 동안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선물 동향이 좀 안 좋아서 코스피 200 선물 동향이 안 좋아 삼성전자도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주식 선물 가격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개별 주식 선물로는 더 높습니다. 근데 AI 테마가 더 갈 것인지, 한양엔지가 무슨 초전도체 테마로 잠깐 올랐다 떨어졌는데요. 한양엔지 실적도 좋아지고 한양엔지는 좀 더 가져가 보십시오. 가져가실 분들은 조금 후반으로 더 오르기도 하는데 뭐 어차피 실적이 괜찮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뭐.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최근에는 매수 상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1개월로 봐도 그렇고요. 그거는 이제 4위로 밀려나 있죠. 에코프로 얘네들은 CFD로 보든지 아니면은 작전에 동참하는 월가든지 그럴 겁니다. 이제 이런 고평가는 건드리지 마시고 저평가 위주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저평가 위주로, 그리고 반도체 부품주 저평가 위주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